최근에 윈도우 11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할 때마다 이걸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시도 때도 없는 업데이트 말고도 다른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맥이나 리눅스로 많이 탈출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윈도우 11. 과연 사람들은 윈도우 11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성능 저하입니다. 윈도우 11을 깔고 나서부터 뭔가 기분 탓인지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사양 컴퓨터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저사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윈도우 11은 윈도우 10보다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합니다. 윈도우 10에서는 램이 2기가만 있어도 돌아갔는데, 윈도우 11에서는 그 2배인 최소 4기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윈도우 10의 저장 공간은 20기가면 됐지만 윈도우 11에는 최소 64기가 이상을 요구합니다. 집에서 좋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사양의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램과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컴퓨터를 또 느리게 하는 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윈도우 11의 보안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11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CPU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 조금 오래된 컴퓨터에서 윈도우 11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게임이나 인터넷 속도가 5%에서 많게는 20%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윈도우 11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의 UI입니다. 윈도우 11의 UI가 지금은 눈에 적응된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처음에는 꼴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바로 작업 표시줄의 위치였습니다. 원래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은 하단의 왼쪽에 있는 게 국룰이죠. 거의 몇십 년 동안 이걸 지켜왔었는데, 윈도우 11에서는 이 전통을 깨버리고 작업 표시줄을 가운데에 배치했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윈도우를 써오던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정가운데 배치한 건 윈도우 역사상 가장 큰 시각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95 이후 무려 25년 넘게 윈도우의 작업줄이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설정에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설정에서 변경하는 것까지가 예전처럼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11은 설정창과 제어판이 공존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11에서는 폴더에서 우클릭의 기본 메뉴가 정말 사람을 빡치게 만듭니다. 폴더 이름 변경 등이 힘들게 한 번 더 클릭해서 더 많은 옵션 표시로 들어가야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클릭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건 확실히 불편한 점입니다. 또 윈도우 11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윈도우의 업데이트입니다. 어쩌다가 진짜 잘못 걸리면 1시간짜리 업데이트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업데이트가 걸리면 컴퓨터를 잠깐 켜두고 밥을 먹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회사 컴퓨터, 특히 이 퇴근 시간에 이 업데이트가 걸렸다 하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상 소요 시간이 뜨기는 하는데 회사 컴퓨터가 대부분 똥컴이라서 업데이트에 걸리는 시간이 많기는 30분, 진짜 재수 없으면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빡치는 건 완료율 99%에 딱 멈춰서 될 것처럼 하면서 뜸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업데이트가 뜨면 먼저 긴장하게 됩니다. 에이, 기다리고 가자 하고 잘못 눌렀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에이, 완료되면 컴퓨터가 꺼지겠지 하고 컴퓨터를 켜둔 채로 그냥 가게 되면 야근하고 밥 먹고 온 사수한테 다음부터는 컴퓨터 꼭 끄고 가라 라고 카톡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궁금한 건 윈도우는 왜 이렇게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11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망한 점은 바로 윈도우 11이 더 이상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아니라 광고판이 되어버렸다는 느낌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의심까지 받았던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초창기 시절에는 전 세계 컴퓨터를 꽉 잡고 있던 IBM에 OS를 납품하면서 PC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운영체제 독점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오피스 같은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면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빌 게이츠가 물러나고 스티브 발머가 새로운 대장이 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인수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애플이 주도하던 모바일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에 OS를 만들던 회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던 OS도 잘 만들 줄 알았지만, 이 주도권을 아이폰을 가진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가진 구글에게 완전히 뺏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답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원래 잘하던 비즈니스
업무를 통해 기업들을 상대하는 B2B 기업으로 화려하게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인도 출신의 CEO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입니다. 나델라는 윈도우 중심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 컴퓨터인 애저, 데이터 센터 등으로 회사의 중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전략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가 CEO를 맡은 이후 주가가 무려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성공적인 변화였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중심에서 B2B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 윈도우가 운영체제 본연의 역할보다는 부가적인 기능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윈도우 11이 윈도우 XP나 윈도우 7 같은 깔끔하고 뭔가 잘 차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같은 IT 덕후들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윈도우 11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판에 불과하다는 비평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런 비판을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윈도우 11은 설치할 때 로그인을 강요합니다. 특히 기업용이 아니라 홈 버전은 인터넷 연결과 MS 계정 로그인이 거의 필수입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맥도 로그인을 강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로그인은 애플 기기 간의 동기화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의 로그인은 건너뛰기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윈도우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하는 대로 로그인을 해서 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드라이브라는 저장 공간을 돈을 내고 쓰라고 은근히 강요당하게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정말 자연스럽게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통해서 마이크로 365 또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 결제를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설정창이나 알림바에 구독 제한이 자주 뜨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창인 엣지를 쓰라고 집요하게 권유하지만 막상 엣지를 써보면 광고 때문에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11에는 링크드인이나 코파일럿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옵니다. 사용자가 광고나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절로 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윈도우 XP나 윈도우 7과는 다른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윈도우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판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구성 중 윈도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 전체 매출에서 10%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수입보다는 클라우드나 기타 프로그램의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운영 방식은 기업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한 이후 마소의 주가는 무려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주주들을 생각하고 판매 수입을 올려야 하는 기업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윈도우에 점점 이런 변화 때문에 리눅스를 쓸 줄 알고 맥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람들은 점차 윈도우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들은 윈도우의 이런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거나 리눅스나 맥을 쓸 줄 몰라서 갈 곳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윈도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윈도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멈췄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윈도우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스템을 개선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윈도우 11이 아니라면 윈도우 12에서는 윈도우 XP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운영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ello, I'm Bill Gates, Chairman of Microsoft. In this video, you're going to see the future, Windows.